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8월 20일 일본 유조선과 중국 화물선이 일본 남서부 해역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와카야마현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지역에 정박해 있다가 이동 중 충돌했는데 일본 유조선의 뱃머리가 중국 화물선의 오른쪽 상부에 부딪혔고 이후 중국 화물선은 선체가 손상되고 엔진룸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측 입장을 정리해보면 일본 유조선은 다른 일본 항구에서 화학물질을 수거하기 위해 고베항을 떠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배에는 화학물질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해경은 사고 즉시 잠수부들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GPS 기록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중국 선원들은 일본 해안 경비대에 일본 유조선이 갑자기 자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중국 선박은 사고 책임이 전혀 없으며 모든 과실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본의 유조선 요신마루에 타고 있던 일본인 선원 6명과 중국 벨리즈 선적 화물선 신하이 99호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14명 가운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이 눈여겨본 점은 충돌한 일본 선박은 595톤짜리였고 중국 화물선은 2972톤짜리 선박이었다는 점입니다. 흔히 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 둘 다 침몰하거나 작은 배가 큰 배의 힘에 못 이겨 침몰하는 게 상식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에서는 훨씬 큰 체급의 중국 화물선이 침몰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체급이 6배나 작은 배와 충돌했는데 자신이 침몰하다니 네티즌들은 이 사고를 보면서 중국 화물선이 크기만 컸지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큰 화물선이 이 정도 충돌에도 침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중국의 허접한 조선 기술력을 전 세계에 들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사고가 의미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일본 조선업계와 손을 잡고 한국을 잡겠다며 합작사까지 세워 LNG 시장을 넘보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중일 동맹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중국 내 최대 민영 조선사인 양쯔장 조선은 일본 주요 조선사인 미쓰이 ENS와 합작을 통해 대형 LNG 운반선에 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시장을 주도하면서 다급해진 중국과 일본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인데요. 한국이 포기한 물량이라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중일 조선사 협력에서 중국 조선사는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 조선사들은 품질 관리와 판매 능력으로 협력해 한국 조선사들과 경쟁해보겠다고 뛰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중일 합작 조선사들이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한국 조선 3사의 기술력과는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선주들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제조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이 핵심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LNG는 액화 상태에서 부피가 기체 상태에 600분의 1로 줄어 저장과 운송이 쉬워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액화 상태 온도인 마이너스 162도C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 특수 구조의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형 LNG 운반선은 주로 프랑스 GTT사가 기술력을 보유한 멤브레인 탱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단시일 내에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중국 선박그룹 산하 후둥중화조선소는 자체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고객 해운사에 인도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축구장 3개 반 크기의 갑판에 최대 적재량인 24,000 TEU를 쌓으면 22층 빌딩 높이가 되는 컨테이너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침몰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데요. 이렇게 중국은 자체 설계한 대형 화물선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체급이 한참 떨어지는 작은 유조선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다니 이번 사건이 앞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계는 사상 최대의 수주를 기록 중입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총 1조 9,628억 원 규모의 대형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길이 299m, 너비 45.4m, 높이 26.5m 규모로
회사 측은 수주한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선박의 규모나 가격 등으로 미뤄볼 때 카타르 프로젝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41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해 이 시장에서 감히 넘볼 자가 없는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은 다국적 에너지 기업 BP가 발표한 뉴 모멘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 세계 LNG 교역량이 2035년까지 연평균 4.3%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2030년까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각국이 앞다투어 LNG선 확보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에너지 공급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유럽은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LNG선을 이용해 가스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전쟁으로 이러한 구도가 깨지고 모두 LNG선에 매달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계 주요 상사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LNG 수송선 주문량을 늘렸고 결국 전 세계적인 LNG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LNG선의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은 LNG선 건조 강국인 한국이 대부분의 수주를 쓸어담는 것을 보며 노골적으로 배아파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LNG 수송선 건조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에 해운 운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국의 LNG 수주를 독려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LNG 수송선 분야에서 이미 약 7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신규 주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를 본 중국은 한국이 채 받지 못하는 신규 주문을 자기들이 받기 위해 LNG 수송선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필 이럴 때 모양 빠지게 작은 유조선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꼴을 보이고 말다니 무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한국조선사는 LNG선을 납품하고 단골 고객으로부터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의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는 싱가포르 BW사의 LNG 운반선 2척의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안드레아스 소맨파오 BW 회장은 한국조선사의 높은 품질과 납기 준수에 감사하다며 특별 보너스까지 전달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BW는 30년 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W는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처음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발주한 이래 28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25척의 LNG 운반선 등 모두 71척의 선박에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대우조선해양에 가장 먼저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랜 단골이 우리와 상생을 위해 지급한 특별 보너스는 노력한 직원들을 위해 쓰고 우수한 선박으로 보답하겠다고 답사를 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튼튼한 LNG선을 만들어서 고객으로부터 보너스까지 받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일본의 작은 배에 부딪혀 침몰하는 현 상황이 양국 간 조선 기술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